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황종열 레오 교수님이십니다. 다들 지난주에 오셔서 처음으로 좀 인사도 나누셨겠지만, 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두물머리, 한강 두물머리 고구마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가톨릭 동네 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광주 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생태 영성 그리고 생태 교육에 쓰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레오 교수님의 주옥 같은 강의를 듣겠습니다. 혹시 이 마이크 스탠드 혹시 좀 스탠드? 스탠드. 잘 들리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여러분들께서 설문에 응답들 하셨잖아요. 설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엄청나게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거예요. 신앙과 영성, 신앙, 관상, 삼어 이 5가지 주제였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존재 핵이 뭔지, 이런 질문이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의 질서는 어떤 건지, 그리고 받은 선물은 뭔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 뭔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1, 2, 3호하고 연결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시게 될 텐데, 앞에 신앙, 영성, 신화, 관상, 삼호, 여기에는 막 여러분들이 막 애쓰세요. 막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막 애쓰세요. 근데 뒤에는요, 안심하고 믿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질서가 뭔지, 그리고 받은 선물이 뭔지, 일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 망설일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안 커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음은 어떻게 신자들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신자 아닌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나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일을 100% 일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찾아낸 거예요. 이거를 한국 신학을 그동안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국 이 땅에서 신자 아닌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 질서를 공유해가고 그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갈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았거든요. 제가 1980년에 제가 신학을 시작을 해서 오늘의 일까지 했는데, 이 단계에 이르는 게요 2023년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모색했어요.
그리고 제 박사 논문 제목이 한국신학의 방법론과 실천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이거를 위해서 사실 썼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 박사학위를 하러 가기 전에 한국 토착화 신학의 구조와 역사라고 해갖고 제가 사복 잡지에 12번 매달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어떤 신학운동이 있었는지, 토착화 신학운동이,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는 어떤 토착화 신학운동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찾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현장을 모르면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 와서 20년을 말하자면 한국에서 이렇게 20년이 넘게 말하자면 돌아다닌 거죠.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아까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대학원에서는 2021년까지 제가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끝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아니고 이제는 광주가톨릭대학교하고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톨릭 꽃동네대학교에서 거기에서 카리타스 영성과 실천이라든가 어저께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하고서 거기서 꽃동네대학교에서 지내고, 그리고서는 오늘 꽃동네대학교,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개강 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사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리로 왔죠. 왔는데 뇌작용과 메타인지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이 5가지 주제로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질문에 응답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작업들을 했고, 이 자기와 연결된 거, 일반 사람들하고 연결된 거는 지금 여기가 2번째 시도. 첫 번째 시도는 지난 2월 말에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2월 21일, 23일에 제가 2월 19일, 21일에 그 MBW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국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이 물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정말 굉장한 충격과 한편으로는 충격,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 이런 것들이 돌면서 같이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놀라시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그게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국을 참여하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도 세계 실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생태 위기, 사실은 생태 위기란 존재 위기입니다. 존재 위기. 그냥 무슨 생태 위기 그런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생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과 이제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우리 교황님께서 이 한국을 참여하여 우리 참여받으소서에서는 1장이 현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셨고, 3장이 그것의 원인을 이 과학기술과 연결해서 원인을 추적하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 한국을 참여하여라에서는요, 원인과 실상이 과학적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실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어떤 건지를 직접 추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더 섬세하게, 교황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더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세계와 우리 한국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지 이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이것들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자연 생태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 생태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생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태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연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환경 중심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환경 보호, 자연을 지켜야 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생태에는요, 생태 그러면 자연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통합 생태라는 개념도 거의 잘 안 살아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게 어려우냐면요. 통합생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신학교에서 강의를 개설하면은 신학생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일반 대학에서 이 강의를 개설하면 수강자 미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폐강이 되는 거예요. 강의가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수강자가 너무 적어서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만큼 통합생태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아직 잘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예를 들면 통합생태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거 이런 것들 뜨고 이렇게 해서 뜰 거예요. 그런데 인테그럴 이칼라지라고 해서 말하자면 추적을 해보잖아요. 검색을 해서 찾아보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몇백만 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여러분들 통합생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죠? 네. 언제 들어보셨어요? 참미반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통합생태라는 말이 장으로 돼 있잖아요. 4장 제목이에요, 그게. 그런데 참미받아서 이전에 그런 통합생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생태라는 말이 아직은 낯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거는 뭐 필연이에요. 앞으로는 통합생태라는 비전들이 대학에서도 무슨 신자들을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일반 대학에서도 분명히 통합생태론이 개설이 돼서 이것이 교양 과목이나 이런 걸로 다 공부가 되고 이러는 이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아직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태를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소개하기 시작한 게 1990년이거든요. 1990년, 91년에 우리나라의 생태 신학을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생태라는 말을 거의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쓰이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2010년쯤 돼서 생태라는 말이 이제 막 좀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은 생태라는 말을 어떻게 좀 자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좀 자주 들으세요? 2005년만 하더라도 생태라는 말을 거의 안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생태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것처럼 통합생태론이라는 이 말이 이제 앞으로 또 한 10년이 지나면 이 말이 이제 쓰일 거예요. 이 말이 쓰이면서 이걸 해야지 우리가 사는구나 하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통합생태가 이제 기본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깔리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미 사실은 이 통합생태론을 다 정리를 다 했거든요.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존재 중심 동반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람의 존재를 존재로 알아보면서 그 존재가 자기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게 지금은 제가 추구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다시 이거를 하는 데는 조금은 좀 빠르겠죠. 앞으로 한 20년 정도쯤이 지나면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거의 이제는 또 일반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말하자면 연구 이런 것들을 평가하셔서 가톨릭고등대학교에서 석장 교수로 저를 올해 이번 2월달에 발령을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그거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정도쯤 20년 사이에 통합생태론이 우리나라의 바닥에 깔리게 될 것이고, 한 20년 정도쯤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소홀히 해서 그 사람의 숨을 돌보지 않는 형태로 사람을 만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훨씬 더 이제는 줄어들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여기 인간 생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인간 생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통합 생태에서도요, 인간 생태가 굉장히 약해요. 자연 생태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이제는요, 위기가 막 오니까는 어떻게 감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 다음에 사회 생태는요, 이미 있어요, 없어요? 이 사회 생태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와 관련된 거예요. 정의평화위원회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다 사회 생태예요. 이게 다 사회 생태예요. 근데 가장 지금 둔감한 게 뭐냐 하면 인간 생태. 근데 제가 가톨릭고등대학교에서 뇌작용과 메타인지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만드는 과목이거든요. 사실은 통합생태론도 제가 만드는 과목이고요. 우리 생태 형성과 토착화 이것도 다 제가 만들어서 대우가톨릭대학교에서 시작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생태 형성이라는 과목은 미국에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목을 만들어서 신학에서 강의를 이렇게 같이 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뇌작용과 메타인지를 할 때 인간의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열달을 알아들어야 뇌작용을 알아들 수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열달을 못 알아들으면 뇌작용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아이의 뇌가 어떻길래 놀랍게도요, 아이가 태어날 때요, 뇌신경세포수가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아빠가 1000억 개쯤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기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으세요? 뇌세포수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몇 개? 엄마의 신경세포수의 10배?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또 1000억 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아빠의 뇌 신경세포수하고 어떤 거예요? 같은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머리가 더 커요? 아기 머리가 더 커요? 엄마 머리가 크잖아요.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생기죠? 차이는요, 신경세포수의 차이가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망들이 아직 아기는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마 신경세포수만큼 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인간 생태의 기본이에요. 이게 인간 생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근데 아기가 뭘 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아기가요, 태어나면서요, 모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생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태를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자연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 생태는 어떤 생태가 있다고요? 자연 생태, 인간 생태, 사회 생태. 이 세 생태가 조화를 이룰 때 그때 평화가 와요. 이 이야기를 우리 이 교회 안에서요 가장 먼저 하신 분은 놀랍게도 베네토 신세 교황님이세요. 2007년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 평화 생태학이라는 그 장이 있어요. 항이 있어요. 거기에 그 2007년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 평화를 위해서 이 지구의 인류와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자연 생태와 인간 생태와 사회 생태의 맞으면은 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을 알아들어서 저도 사실은 평화 생태라는 말을 못 썼어요. 저도 못 썼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삼생태라고 이야기했어요. 삼생태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맞으면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함께 공유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죠. 그랬었는데 2015년 우리 교황님께서 참미마술을 발표를 하시면서 인테그럴 이클라지라고 하는 거를 언어화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제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 삼생태는 바로 이것을 다 제가 통합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개념화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개념화가 돼 있는 거예요. 엄청 기뻤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한 8년을 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통합생태에 대한 인식은 너무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생태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태는 뭐 생각하고 여기 오셨어요? 자연 생태 중심으로 생각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통합생태라는 말을 들으실 거로 상상하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통합생태가 있다는 거를 우리 이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았잖아요, 그죠? 이거 아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충분한 말하자면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이미 목표를 이미 달성하셨다는 거예요. 통합생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하고요, 이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생태가 있는데요. 원생태가 있어요. 이 모든 생태의 원천. 그 누구죠?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생태라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생태, 원뿌리 생태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이게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가톨릭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뉴에이지로 갈 수가 있어요. 생태 낭만주의로 휙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인간의 말하자면은 어떤 능력, 인간의 역량, 인간의 투쟁 이걸로 휙 전도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자연 생태, 인간 생태, 사회 생태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 생태. 이것에 근거하지 않을 때 우리 생태가 약해져요. 뿌리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시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본당에서 우리의 생태 운동은 단순한 환경 운동이 아니야. 단순한 이 자연을 살리자는 그런 운동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죠. 자, 우리는 뭐에 근거한 운동이에요? 하느님의 창조에 근거한 운동이고요. 하느님의 구원에 근거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적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이렇게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우리 이제 먼저 번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레브 노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실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우리 그걸 전제로 하고 레브 노바로부터 와서 다시 이번에는 특히 현대로 넘어와서 제2차 바티칸 공의로 이게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참여받아서 2015년 폐막 50주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렇게 그 공의회가 세상에 교회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교회 현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목 현장이 세상과 함께하는 사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목과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거예요. 예, 직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단순히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일종의 구분이 좀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교회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교회예요. 세상이. 지구가 교회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구가 뭐겠어요? 집이고 교회예요. 지구가 교회예요. 지구가 교회. 그리고 우주가 교회. 그리고 생태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우주가 집이고 우주가 교회. 자, 우자가 무슨 우자죠? 자, 주자는요?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 선조들은 뭐로 생각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우주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이고 우리의 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굳이 말을 안 했어도 어떻게 해요? 그런 우주를 집으로 생각했다는 면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해요? 알았겠어요? 아니면 몰랐겠어요? 알죠. 왜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느님에서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이 교회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느님을 참여하여라 2023년 10월 4일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에 우리 하느님을 참여하여라를 이렇게 발표하시고 네. 그래서 참미반소서에서 참미하여라 이게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지금 익히고 있는 거죠.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사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자, 맨 밑에 뭐라고 써있나요? 나, 너, 우리, 누리. 나, 너, 우리, 누리. 자, 한번 해보시죠. 나, 너, 우리, 누리. 나, 너, 우리, 누리. 나, 너, 우리, 누리. 나, 너, 우리, 누리. 결국은 내가 너고, 너가 나고, 내가 우리고, 내가 누리고. 이게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맞으십니까? 안 맞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이번에는 그 신앙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나이신 거잖아요. 내가 세상인 거잖아요. 내가 지구인 거잖아요. 이 기본 인식이 엄청 중요하고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은 바로 실신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그리고 이미 시도를 했지만 요 제목으로는 아직 제가 프로그램으로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 아주 최근에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정립해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라에서 자녀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를 어떻게 하셨죠? 제일 첫 선포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실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히라보 말에서 그거 그대로 하면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at hand,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손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스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다스림이에요? 심판의 다스림? 아니면 생명의 다스림? 생명의 다스림이잖아요. 생명 살림이란 말이죠. 네. 이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자녀로, 나라에서 자녀로.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느님의 자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자기가 누구냐? 자기의 존재 핵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로 답하셨어요?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 막 나오셨죠? 여러분들 이제 안 보셨을까 모르시지만 제가 오늘도 제가 이거 다 타입 쳤어요. 여러분이 36분이 내주셨는데요. 36분이 내주신 거를 다 타이프를 쳤어요. 앞뒤로 다 타이프를 쳤어요. 그러나 다음에 이번에는 타이프만 쳐갖고는요, 이게 안 살아나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요, 타이프를 쳐가지고서는요, 이 항목별로 다 이거를 따로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항목별로 모아갖고 이번에는 거기에 1차적으로 이걸 거기서부터 막 그냥 막 이거를 의미 있는 거를 막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일단은 번호를 다 매겨놔요. 번호를 매겨서 36번까지 있잖아요. 1번은 아무것도 안 쓰신 분이 있어요. 앞뒤로 아무것도 안 쓰신 분이 내신 분이 계세요. 이것도 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안 쓰신 것이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또 여기 오셨는데 안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안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유상무신 분들도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37번을 남겨놔요. 그것도 비워놔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중간중간 비기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번호를 매겨놓고 난 다음에 번호와 상관없이 이번에는 안 쓰신 답들은 다 앞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쭉 해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존재 핵을 질문했을 때 너무도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강의를 안 들어도 벌써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게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보면서 경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이렇게 이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역시 신앙인들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자 아닌 사람들이 이걸 똑같은 질문했다고 뭐라고 나올까요, 거기에? 거기에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 이게 나올까요? 아니면 잘 안 나올까요? 나오긴 나올 거라고요. 나오긴 나올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질문했을 때 나온 그 가능성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줄겠죠. 왜냐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의 핵을 질문 안 해봤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뭐 그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걸 질문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왜 그런 가능성이 생길까요? 모든 존재가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느님에서 왔습니다. 나너 우리 누리 세상의 교회고
나도 우리가 이미 하느님의 자녀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는 공유하면서 함께 하느님의 자녀를 기쁘게 살자는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뭐냐? 여기에 핵심이 관상이에요. 관상을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상을 이번에 다시 전문가들의 일로 생각하는 수준에 멈추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일상에서 모든 존재가 이미 관상으로 불려있고 그리고 관상 상태에 있으며 자기가 이미 관상을 해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야기해서 자기가 받은 선물이 뭔지를 이야기하게 했잖아요. 거기에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신 답 가운데 굉장히 관상에 관련된 그 답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다음 시간에 여기 보시게 될 텐데 이런 단계들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넘어가게 될 텐데 자 이런 바탕 위에서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보기로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평위의 우리 선생님한테 청하시면 아마 다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모델이 있어요. 새 기둥형 지속 가능 모델. 그러니까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 이거를 갖다가 찾은 거예요. 이걸 찾는데 저렇게 소셜, 사회적인 것이 있고 환경과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경제와 관련된 그 중요한 말하자면은 이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지구 공동체가 국가가 말하자면은 몰락한다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회와 환경과 경제가 세 곳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세 군데가 만나는 곳이 여기에요. 요것이 확장되면 그러면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이게 뭐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은 이만큼 내려오고 경제도 이만큼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달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 상태. 그러면은 그 사회가 그만큼 위기 상태예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구분 안 해요. 저는 이런 모델을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 미국 환경보호청, 미국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미국 정부 안에 환경보호를 전담하는 말하자면 부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시한 거예요. 2010년대, 2012년 이 무렵에 이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이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런 모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델에 가까운 거를 저는 선호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델도 저는 이 모델도 안 해요. 제가 제시하는 모델은 이거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어떻든 이렇게 둥지형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경제는 사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경제를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 생태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어요? 사실 경제도 사회 생태 아니에요. 사회 생태죠. 그러니까 인간 생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냥 개별화되어 있는 거죠. 명시적으로 언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황님이 말씀하신 통합 생태가 이 모델보다 더 발달한 거예요? 안 발달한 거예요?
발달한 거죠. 인간 생태가 있고 사회 생태, 이 경제에 포함한 사회 생태가 있고 그리고 환경 생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 생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환경이라는 말도 안 쓰거든요. 저는 생태라든가 자연 생태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지 저는 환경이라는 말도 안 쓰거든요. 왜냐면 환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environment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요 en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environment라는 말이 둘러싸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환경이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environment를 이야기한다는 건 환경을 이야기한다는 건 둘을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고 인간이 중심이고 자기 둘레에 있는 세계를 환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사람 중심으로 이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연에 안겨있다 이런 의미로 알아들으면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안겨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중심이면서 이건 어떻게 해요? 마치 그 환경은 붙여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 모델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모델이 좀 마음에 드세요? 이런 그 둥기형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이런 기둥형이 마음에 드세요?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이 기둥형이 나오세요? 아니요. 그럼 기둥형이 나오세요? 예. 그럼 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런 선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거는 관계가 좀 모호하잖아.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 관계를 이거 보여주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사회와 이 환경이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적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와 이 경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공정한 사회예요. 여기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여기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여기 그려지는데 여기는 좀 이게 좀 불균실한 면이 좀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서도 우리 다 같이 그런 걸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예를 들면,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델이에요. 그러면 권력이, 지배 권력이 이렇게 있고요. 사회가 여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눌려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 위에 있으면서도 이거를 마치 그냥 별로 뭐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ESG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E라고 하는 게 environmental이에요. environmental. 자, 뭐를 말하죠? E는 뭐를 말해요? 환경. 자, S는요? 사회. 자, G는요? 이거요, 이 거버넌스라고 읽거든요. 근데요, 이거 거버넌스는 이걸 갖다가 민주적 동반 경영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거의 다 이거 지배구조라고 그래요. 지배구조.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지배구조라고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지 많아요. 그렇게 알아들어요, 거의.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면 ESG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ESG를 말로 안 해요, 말로. ESG에서 지배구조로 안다는 것 자체가 벌써, ESG가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민주적 동반 경영이에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주적 동반 경영,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민주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은요, 민주적 동반 경영이 아니에요. 그건 권력형인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기업.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막 그냥 그래서 사회적 말하자면 그 책임을 전담하는 그 삼성 안에도 그런 부서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있어요.
없으면요 기업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전처럼 이윤만 높이는 그런 기업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안 통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래도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죠. 지금은요 안 통하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어떻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의평가위원회가 한국사에서 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고 나서 웬만하면 환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서로 접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점이. 그리고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거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기업이 건강한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ESG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역을 할 때 ESG 경영 자료를 보여주세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업에다가요. 그런데 이게 없는 기업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준비가 안 된 기업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낼 줄 알면 기업이 준비가 돼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있으면서도 이거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기업주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또 이렇게 서로 꾸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죠? 네. 진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벌어지죠?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말 역량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 투자 기업이라면 그거를 찾아내겠어요? 못 찾아내겠어요? 반드시 찾아내죠. 특히 중요한 투자면 중요한 투자일수록 찾아내겠어요? 안 찾아내겠어요? 반드시 찾아내죠. 자, 그러니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잖아요. 부산시가 더 생태적으로 전환을 먼저 빨리 하겠어요? 부산교구가 더 빨리 하겠어요? 부산시가 빨리 다. 당연하죠. 부산교관은 노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신에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요. 이 시대에 부산시에서 통합센터를 먼저 하겠어요? 그래도 통합센터를 먼저 도는 게 교회 안에서 먼저 돌겠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돌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하느님께 열려있으면 그러면 움직일 겁니다. 하느님께 열려있지 않고 자기에게 갇혀있으면 그러면 늦어질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조건은 단 하나야. 정말 우리 교구 정말 하느님께 열려있나? 열려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길을 찾을 거예요. 열려있는 만큼 찾을 거예요. 안 열려있으면 그러면 그만큼 늦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번에는 했는데 여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걸 이렇게 지속 가능성, 견딜만한 거, 생존 가능, 공정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EPA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 2011년에 이런 자료들을 낸 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해서 ESG가 없을 때 이미 ESG가 뭐예요? 언어화되기도 전에 혹은 언어화되고 이럴 무렵에 벌써 미국에서는 이런 비전들을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하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여기가 어느 대통령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계속 생태적으로 나아지고 있어요. 진짜로 과거에는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였어요. 1위도 어느 정도로 1위냐면요, 막 40%씩 막 가는
이산화탄소 전 세계 배출의 40%를 미국 한 나라에서 배출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가 5개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아픈 날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이 그래도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세계 그 선진국들 가운데서 어떻게 한국이 선진국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선진국 좋아하지 않으세요? 선진국이어야지 좋잖아요. 자, 우리 한국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자고 일어났더니 무신국이 되었어요. 아니, 자고라니. 그래도 선진국에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진국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인데요. 이 선진국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기후 깡패. 기후 악당 국가예요. 우리나라가요. 이런 일을 우리나라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들만 잘 모르는 거예요. 미국은요, 아직까지도 지금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차이나가 가장 많은 배출을 해요. 그러면서 2위, 3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나라들이 배출하는 것들이 뭐 전 세계 배출의 뭐 거의 뭐 한 70%, 80% 가거든요. 어마어마한 배출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세계 6위, 8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예요. 그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모델들을 이들이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ESG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찾아내서 UN에서 이거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2018년 어느 기업에서 이거 제시를 한 건데 훨씬 더 정교하게 이 모델링을 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면서 이렇게 좀 소개해놨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있는데 이 관계도를 이렇게 우리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 사회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환경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G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거 경제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먼저 모델에서 이 경제였었어요. 경제였는데 이 경제의 기업에 말하자면은 관계 구조, 기업의 경영 구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이게 나온 거죠. 그래갖고서는 ESG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만들어져서 ESG 이 개념이 만들어져서 제가 일부러 이 일을 맨 밑바닥에 놓은 거예요. 원래 맨 밑바닥에 있거든요, 진짜로요. 언제나 기초예요. 언제나 기초예요. 이를 이야기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모델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여기 보시면 자 ESG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더 붙어졌어요? H가 더 붙여졌죠. ESG H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H가 뭐예요? 휴먼 이카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생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여기 ESG만 이야기하지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안 차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여기 뭐 어디서 사람 만나죠? 만나요, 안 만나요, 여기서?
다 밑바닥에 다 만나죠. 여기서는요. 여기는 여기 와야지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 점이 어떤 점이겠어요? 이 누가보다 하나 있겠어요, 여기? 하나님하고도 아닌데. 이 점. 이게 제가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갈 거예요. 움직여갈 거예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자기가 하느님에 닿아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기업에서, 그 다음에 그 기업을 품고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받아들이게 되어주는 이 자연에서 이게 다 만난다, 이렇게. 다 만난다. 이게 제가 말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냐는 거예요. 이걸 아냐는 거예요. 존재론은요, 자기가 몰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몰라도 모른다고 이게 안 나 있겠어요? 몰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르면요, 일관성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관성이 깨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폭력적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이번에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면은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연하고 싸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지향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유엔 차원에서 이거를 그야말로 그 투자 원칙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하면서 아주 착실하게 이게 발달해 갔거든요. 20년대 초서부터 아주 착실하게 이게 발달해 가서 지금은 어느새 이제는 ESG를 모르면 정상적인 기업을 할 수 없을 만큼, 특히 세계적인 경제를 하려면 아예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하는 만큼 ESG가 이제는 보편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기업,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지자체들 다 ESG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될 거예요.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식적으로라도 할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한 사례를 내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라도 할 텐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규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지는데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리백이 나온 거예요. 아리백 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이 막 쓰시잖아요. 아리백이 뭐냐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았으면 좋은데 계속 왜곡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식으로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K-아리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글로벌 아리백이고요. 이건 K-아리백인 거예요. K-팝 뭐 이런 거에 그 중에서 K가 붙으면 다 좋을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안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행수단인 거 있잖아요. 여기 RC 구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PPA가 있잖아요. 이건 영어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그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K-아리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말이 막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 재생 인증, 에너지 인증서예요. 인증서. 인증하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력 구매 계약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말하자면 공신력이 높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재생에너지 인증서가 높겠어요? 아니면 구매 계약이 높겠어요? 구매 계약이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증하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인증하는 데가 말하자면 이렇게 물러 터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계약은요? 전력 구매 계약은요? 이거는요? 이게 무슨 전력 구매를 하는데 전력을 전기를 갖다가 구매를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겠어요? 무슨 몇천만 원? 아니면은 무슨 몇백만 원? 아니면은 몇십만 원? 몇백억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계약서를 함부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떡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성에서 나온 거예요. 삼성에서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니 이거 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삼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삼성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RC 구매잖아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 삼성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PPA는 어디 있어요? 여기 거의 없어요. 여기 PPA 여기 있죠? 여기. 삼성은 없어요. 미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력 구매를 하는데도 여전히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왜냐면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애플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더 이상 생태가 무슨 어느 능력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는 수준 이런 다 끝난 거야.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생태는 이제 더 이상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예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는 기업 구조까지 이제 다 갖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이거 뭐야? 이제는 생태를 알아갖고는 생태를 몰라갖고는 구실을 못하겠구나. 제가 그러니까 왜 기업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왜 기업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 기업들이 왜 저럴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우리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데이터를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데이터를 갖고 보여드렸잖아요. 오늘도 데이터를 갖고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무슨 삼성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지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쫙 있잖아요. 여기 이제 참여한 에너지 공단에서 나온 그런 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이 글로벌 아리백에 말하자면은 참여한 기업이 어떤 데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기준이에요. 한국 기업은요, 100몇 개가 있어요. 세계에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려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러니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거 됐어요 하고 외국에다 넘겨주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렇군요 하고 받겠어요? 아니면은 아리백 기준으로 갖고 오세요 이러겠어요? K 아리백으로 갖고 오세요 하겠어요? 아니면 아리백으로 갖고 오세요 이러겠어요? 글로벌 없어요. 글로벌 없어요. 아리백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생태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이런 실상을 모르면 있잖아요.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그렇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당에서 정말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말하자면 마을에서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의 말하자면 어찌 보면 세계예요. 나라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이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의 마을이에요. 하나의 마을. 정말 지구촌이에요. 이 하나의 이 단임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우리가 둔감하면, 교회가 둔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에서요. 교회가 둔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럽 교회가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죠. 한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가 움직이는 것에 둔감하면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는 쪽으로 피어요. 민중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자신들이 말하자면 지키려고 하는 거, 자신들의 존재를 걸고 살아가는 것들에 둔감하는 어떤 교회도 눈 주지 않을 거예요. 속지 않는. 그러니까 정의평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탈원전에서 다시 우리는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독일에서 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여기 아리백 참여. 여기. 자, 2020년에 우리나라 몇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죠? 자, 2014년에는요? 없죠? 2019년에도 없죠? 2020년에 온 거예요. 이게 SK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요. 데이터.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참여 기업들이 어떤지 여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 우리 OECD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얼마라고? OECD 평균 33%예요. 덴마크 몇 퍼센트? 캐나다, 독일, 우리나라는 이거를 늘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본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지만요. 일본 얼마죠? 여기는 핵발전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일본은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할 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한국은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실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한 거 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계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는가? 자, 여러분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 도넛 같아 보이세요? 도넛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도넛이 어떻게 해요? 안에가 뻥 뚫렸잖아요.
안에가 뻥 뚫린 거하고 요 바깥에 있는 거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런 도넛 이 경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케이트 레이워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 말하자면은 경제학자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안에는요 이게 사회생태예요. 소셜 이컬라지예요. 이게 사회적 기초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안에 있으면은 건강한 사회예요. 요 안에 있으면 요 안에 있으면 요 안에 있으면 건강한 상황인 거야.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식량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여기는 뻘개지면은 이게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물이 뻘개지면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안에 있으면은 이제 안전한 사회예요.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바깥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약하다 그러면 뻘개져요. 해양산성화가 안 좋다 그러면 뻘개져요. 이거 뻘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뻘개지면 뻘개질수록 그 사회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오존층이 뻥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걸 뻘개지면. 이거를 그러니까는 우리는 경제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생태를 통합한 형태로 경제를 생각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식량, 에너지, 이 주거 이런 이 소득, 교육, 보건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 선진국을 어느 걸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거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거 중심으로. 그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걸 같이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한눈에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국가별로 이걸 데이터를 딱 갖고 점수를 딱 매겨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 실상이 어떤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국 사례예요. 영국 사례.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질서가 어떤지 여기 말하자면은 감수가 어떤지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사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 생태 발자국은 어떤지 이런 거를 다 여기다 이게 생태까지 같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어때요? 여기 시벌로죠. 이거 뭐야 이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다는 거야? 심각하다는 말이잖아요. 심각하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어때요? 여기에는 에폴린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이퀄리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약하고 뭐 이런 거는 있어도 그 전체적으로 여기 어때요? 여기요? 건강하죠? 그러니까 이거 선진국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선진국, 여기는 기후로는 선진국이에요? 아니면 이거 어떤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거? 자, 여기는 선진국이에요. 자, 여기는 자연 상태는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아, 여기, 그럼 영국은 좀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영국 넘어가고. 자, 여기 미국.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이거 어떠세요, 여기? 이게 시뻘겋죠, 여기? 여기 이 물 정도가 좀 여기 좀 살아있는 거야, 물. 워낙 거기가 크고, 여기가 호수라든가 이게 많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요, 여기 뭐 다 해요. 자, 우리 한국은 어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방글라데시 여기는 어때요? 여기 사회생태가 어때요, 여기 지금요? 상태가 어때요, 여기 안에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또 시뻘겋게 아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방글라데시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생태는? 자, 그러면은 자, 미국은 여기는 사회는 생태는 후진국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어요? 생태 파괴국. 이렇게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경제학자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현대에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 교황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경제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움직여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이런 상태예요. 자, 선진국 맞아요, 안 맞아요? 한편으로 선진국이죠, 그죠? 우리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생태 파괴도 선진국형이 아니에요. 생태를 파괴하는데도 선진국하고 거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모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동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태를 돌보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들도 그렇고 정부 관계들도 그렇고 이 패러다임에서 멈춰있는 아직 여러분 무엇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알아들으면 이거를 알아들어서 개선을 행하면 그거 애국이에요 아니에요? 애국이죠. 자 이거를 알아들어서 개선해 가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요 안 자녀다워요? 자녀다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과 애국이 이제는 어때요? 같은 동조 상태예요. 어마어마. 이런 형태로 사목과 신학의 비전이 마지막 이제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 이제 어떻게 수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부 사대로서 살 것이며 어떻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가톨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산 지역에서 부산 시민으로서 함께 살 것이며 이거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탄소 중립을 위한 가톨릭교회 응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핵심이 찬미바소서예요. 찬미바소서 5주년 특별 기념의 해를 갖다가 맞으면서 2021년 7년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생태를 살기 위한 7년 여정. 이게 정확한 제목이에요. 7년 여정 그러는데 정확한 제목이 이거예요.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생태를 살기 위한 7년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생태를 몰라갖고 7년 여정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통합생태가 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자꾸 통합생태를 모르니까 7년 여정을 부분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에너지가 동력이 이렇게 약해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통합생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합생태가 뭔지를 정말 몸으로 익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하자고요. 7년 전에 각 프로그램을 하자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이게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교구에서 이게 수원교구 하고 있어요. 수원교구 하고 있어요. 대전교구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는 거쪽으로 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교구에서 하고 있는 이 햇빛발전 협동조합, 불이 햇빛발전 협동조합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던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말하자면 신앙운동과 시민운동과 애국운동이 하나로 이어져요. 동조예요. 동조. 그래서 한편 이런 의미에서 한국 가톨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사회복음화를 이뤄가면서 민족의 복음화를 이뤄가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신의 교구의 맞은 신앙생활을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탄력 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야말로 100% 열리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신학적으로 사목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광주교구 장덕동 본당이에요. 한 본당이 한 본당. 한 본당인데 근데 이 본당에서 특이성이 제가 작년서부터 우리 생태영상 학교 프로그램을 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생태영상 학교 강의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내일 아침에 오전에 우리 광주 갈 거거든요. 매주 목요일 날 있다고요. 금요일 날 제가 신학에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 가러 가기 전에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생태영상 학교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일 이제 그걸 갈 텐데 거기에서 1기, 2기를 하신 거예요. 그 형제님 부부가 장덕동 본당의 생태환경위원장을 맡으시고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추천하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완전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형태로 말하자면 생태운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태영상 학교에서 거기 모토가 그거거든요. 내가 지구다. 내가 지구다요. 내가 지구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소개할 거잖아요. 내가 지구다를 우리 이야기할 거잖아요. 내가 지구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생태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이걸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사례들을 가지고 모아서 말하자면 합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생태나무를 몇 그루를 월별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1년 프로젝트로 지금 이렇게 2024년을 지금 이렇게 갈 거라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대안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44년을 45년째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한 20년 정도쯤은 열심히 공부했고요. 정말 미국에서 2001년에 제가 돌아오거든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2001년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오는데요. 2001년서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아마 글쎄 강연을 한 5,000회가 넘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현장을 동반하면서 현장에서 올라온 그 지혜들을 담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것. 이거 말고도 엄청난 자리가 있어요.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저에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생태영성 쪽에서 석사 논문을 쓰시고 졸업하셔서 사제가 되신 신부님들이 계시거든요. 젊은 신부님들이에요. 이 신부님들이요 본당으로 가셔갖고요 본당에서 그 생태를 동반하는 거예요. 동반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완전 본당이 달라져요. 본당이 달라져요. 진짜로 달라져요. 쓰레기 분리수거장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고백하는데요. 그 신부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없이 행복하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직접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요. 아무 두려움 없이 정말 소신껏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또 옵니다. 올 수 있는 만큼 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집중 프로그램 필요하다 그러면 2박 3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 토, 일 프로그램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 프로그램 해서 이 피격 프로그램이라든가 수련 프로그램이라든가 형태를 갖춰서 움직이면 되니까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바라시는 그 생태사로 새롭게 탄생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우리 3번 다 오시는 분들은 다 생태사도로 이제 다 파견 받으시는 거예요. 파견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자, 이거 여기 이제 선거 있잖아요. 이번에 선거 있으니까요, 기후위기에 대한 태도, 기후위기에 대한 각 정당의 태도가 어떤지, 기후위기 의제와 계획은 어떤지, 이 정당별로, 그 다음에 이 탄소세 도입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국회에 가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이런 법안이 어떤 건지, 이런 걸 갖다 다 추정을 해갖고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그 생태 소식지에다가, 본당 소식지에다가 이걸 탁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 생태와 자연 생태와 하느님 생태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이런 시제를 이렇게 성숙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당 사업계획 여러분들 세우시잖아요. 본당 사업계획 세우실 때 어떻게 본당의 교구, 단체 활동, 이런 실행 계획서 이런 걸 할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활동명, 주체가 누구고, 동반팀 누구고, 관련 활동단체 누구고,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성경 가치가 통합되어 있는가, 때의 표지가 통합되어 있는가, 바티칸 비전이 통합되어 있는가, 거기에 창립와서 7년 여정이 들어와 있는가, 신호도가 이게 통합되어 있는가, 이런 거, 교구 비전이 통합되어 있는가, 본당 비전 통합되어 있는가, 생태가 통합되어 있는지, 지역사회가 통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건 이제 제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대안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이게 해야 돼요. 구체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리뭉실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번에는 평가도 이렇게 쫙, 평가도. 그러니까 계획대 항목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게 잘 됐는지도 평가하는 항목으로도 이게 다 이렇게 들어와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평가에서 이게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여기다 점수를 다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거는 성취도가 높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다 메모를 해가면서 예를 들면은 뭐를 갖다 메모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완이 필요하면 무전지를 쳐서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인 지구에 있습니다. 이 하나의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집, 하나님의 집살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안까지도 이제 쭉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말하자면 원소 기호들, 우리 주기 원소 주기율이잖아요, 이거요. 원소 주기율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원소 주기율을 가지고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런 말하자면 모델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살 건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통합해가면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 영역까지 다 훈련해서 그거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를 나름대로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책임 소비, 농민농호, 소박한 식사, 밥, 감사하는 거지, 먹거리 유통, 공원, 농사, 기와 가난, 식량자로 지산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건강, 사회정의, 물보호, 강해양 생명, 공동체 안전, 불평등 극복, 성평등, 부패 극복. 이런 영역까지 섬세하게 이거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책으로 쓰면 몇천 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일단은 그 틀까지는 만들어 놓고 제가 아직까지 작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합생태를 산다. 통합생태를 산다. 내가 분당이고 소공동체구 구역발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중장기적으로 생태우선 강학회를 동반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통합생태를 산다. 그래서 자 우리 기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 이 기도 우리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이 기도? 여러 번 하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신학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이 주님의 기도보다 더한 신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신학은 사제들이 되시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신학은 사제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진짜로 맞아요? 아니면은 나도 해요? 왜요? 뭐를 하니까? 아니 나는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면 그런 거 말고 명확해. 왜? 왜긴 왜요? 나는 주님의 기도를 하거든. 아니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신학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이거보다 더한 신학이 어디 있어요? 시부님 어떠시나요? 시부님 네. 이보다 더한 신학을 어디 좀 보셨는지? 뭔지 그거 묻는 것 자체가 신학이고 어떻게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고민하는 것도 신학이고 네. 오늘이 도대체 무슨 시간인지 그걸 고민하는 것도 신학이고 다 신학이고 용서하는 게 뭔지 그것도 신학이고 악은 저기서 또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걸 고민하는 것도 신학이고 다 신학이고 여러분들 이제 선명해지셨어요? 아 제가 왜 그렇게 처음에 그 질문 받으셨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심정이? 어떠셨어요? 질문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깝깝했습니다. 깜깜했어요? 왜 깜깜하셨어요? 깊이 생각을 안 해갖고 또 그 이론에 대해서 정답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생각해보면 매일의 생활에 살 수, 나는 이미 신학을 언제나 하고 있었네? 신학에서 제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신학은 체계적으로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응답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건 체계적인 신학이죠. 내가 몸으로 살고 내가 주님의 기도를 성찬하고 내가 묵상하고 이번에는 그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데 여러분들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빠져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어지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사는 이 신학을 신학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나?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학이 열려있다. 자, 여기 아까 시부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랬잖아요. 자, 아버지의 뜻이 뭔지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또 이건 알았다가 모르기도 하고 몰랐다가 알기도 하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알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말장난을 한 건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신학을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신학을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무슨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 신학이에요. 전문 신학. 그렇지만은 일상의 신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학 하세요? 안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자세 하세요. 신학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가신 분들 나한테 신학자신 거예요. 이제 여기 신학자, 여기 신학 이제 다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신학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느님에서는 모든 존재가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한다요, 안 한다요? 합니다. 한다. 어떻게 좀 자유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부님만 신학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부님이 하시는 신학은 맞는데요. 제가 신학하는 것도 신학도 좀 존중해 주실 수 없으세요? 우리 이 신부님은 언제나 존중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존중해 주지 못하는 신부님은 무슨 뜻이에요? 신학을 뭘로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걸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학은 신학이 맞아요. 하지만 신학이 거기서 안 끝난다. 그러면 왜 제가 이 시대에 이렇게 신학을 일상 모든 존재들에게로 이거를 민주화하려고 하는가? 왜 제가 신학을 일상화하려고 하는가?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부님들을 훨씬 더 존중하세요. 그리고 신부님이 정말 사목에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사목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신부님들이나 그렇게 쓰셨잖아요. 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그렇게 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사제가 주로 하지만 평신도들도 다 나름대로 고유하게 사목을 한다. 이렇게 쓰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리고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바로 그렇게 우리가 불렸다. 그렇게 써놓으신 분들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의식을 기본으로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움직여요. 진짜로 이번에는 사제와 수호자와 평신도들 서로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스승의 동등한 제자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훨씬 더 깊게 신앙사회의 충만을 맛보시길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끝내기 전에 그래도 지난번에도 워낙 그냥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떠셨는지 여쭤보지도 못하고 끝냈잖아요. 굉장히 미안 죄송했거든요. 자 어떠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저 느낌을 한번 좀 들려주시죠. 네, 마이크. 네. 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크게 들리고 네. 우리가 현지인들이 이렇게 변경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고 살아가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뒤에 우리 형님. 네. 예,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네. 지금 나이가 한간 나이가 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구체적 증인이 없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 기회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구체화함으로써 그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우리 그 뒤에 우리 형제님. 네. 네, 어떻습니까? 저기 질문 하나. 네, 하세요. 그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네. 그 이제 말을 듣고 좀 네. 고민이 들었거든요. 네. 이제 지속 가능성에 좀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나. 네. 이제 발전은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적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선진국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을 해서 네. 발전에 이제 방점을 찍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선진국 계열에 속한 나라들은 네.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네. 발전하는 여기에 목표를 꼭 둬야 되는 거 일단 그런 좀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 답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게 뭐였어요? 발전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떨어지는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 좋아하시냐 그러니까는 그거는 좀 이 발전은 이루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 모델이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발전이 이렇게 가다가 오히려 발전도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역동조 현상이죠. 동조가 어떤 거였었어요? 말하자면 동조는 하향 동조죠. 하향 동조. 상향 동조는 우리나라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전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발생 많은 나라거든요. 이게 상향 동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하향 동조예요. 그러니까는 발전도 약간 꺾이고 오히려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어드는 이게 있는데 이것의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모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발전을 지금처럼 계속 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높아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가 이거하고 연결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안목이 있으면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 그 뒤에 우리 산미다면서 네. 제일 신선한 부분이 통합 생태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네. 오늘 그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그럼요. 네. 실제로 통합 생태를 모르면요 7년 여정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네. 자, 우리 옆에 우리 수현님, 네. 어떠셨습니까? 우리 수현님.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네? 네. 저는 지난주부터 오고 싶었는데 한번에서
네. 처음 왔는데요. 네. 뭘 말씀하셔야 될지. 우리 통과도 있습니다. 통과하고 넘어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그런 옆에 우리 의사님. 저는 사회교류학교에 나오면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런 것들이 환경 문제하고 전부 다 맞닿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나. 어떤 게 부족하셨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다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네. 네, 오늘 들었던 그 말씀 중에 처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생태 네. 그것이 얼마나 통합생태.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네. 우리 뒤에 네, 우리. 잘 모르는 사람에서 왔는데 네. 그런 말씀 들어서 좋았고 저는 ESG, 하느님과 다 있다? 그 네.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네. 닿았고 나는 지구다라는 그 말씀을 네. 기억하면서 네. 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다고 달라질 거 있겠어? 이런 말 하는 일 수 있잖아요. 기업들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폭력을 하고 파괴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한다고 뭐 달라질 수 있겠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지구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구잖아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는 만큼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달라지는 만큼 지구는 달라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뒤에 우리 수현님. 네. 공감을 있는지만 네. 저도 내가 진짜 네, 내가 그거를 더 마음속에 더 새기면서 네. 정말 지구와 하나님 마음으로 어떨 때는 솔직히 막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또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죠. 길을 할 때 네. 실망하고 막 이러는 네. 그런 것도 좀 많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또 그래도 지구와 함께 네.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이번 지난번에 모든 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그 신앙 뭐 다 이렇게 그게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이제 딱 정립은 안 됐지만 네. 이건 강의 들으면서 네. 정말 다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면서 내가 죽다 네. 이거를 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뒤에 있네. 저는 그냥 들으면서 물고기를 좀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자동차를 이거 똑바로 다니는 네? 그냥 쉽게 그냥 뭐 커피 마실 때도 네. 그냥 플라스틱에 뭐 그냥 편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네.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구나. 네. 나를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게 해야 되구나 네. 생각을 참 좋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생태 영상의 특이성이에요, 이게요. 생태를 공부하잖아요. 생태를 익히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와요. 바로. 그리고 바로 깨달음이 와서 바로 움직여요. 시간이 안 걸려요. 시간이 안 걸려요. 엄청난 거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그리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자, 네,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더. 안 됩니다. 네, 1시간 50분 가까이 열강을 해주신 우리 황정열 매우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좀 공부를 좀 저도 했어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여기 프랑스 파리 가톨릭 대학에서 기초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이미 기초신학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 여러분은 사실 전부 다 신학자들입니다. 학문적인 책에서, 이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내가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그려서 하늘은 어디고 땅은 어디며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뭘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성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아주 평이하지만 아주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교수님의 강의 내용들은 우리들의 이해의 지평을 엄청나게 넓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생태, 거기엔 자연 생태, 또 인간 생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회 생태,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생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통합되어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써왔던 말 유기체적 관계, 유기체적 관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걸 오늘 더 확실히 우리가 배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교수님이 멋지고 또 광활한 예의 집행을 열어주시리라고 희망하면서 이제 잠시 공지사항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강생